애니 중간 점검 기다리신 분들 많이 늦었죠? 2월 말에는 올리려고 했는데 벌써 3월이 지나가고 있네요. 중간 점검인지 최종 점검인지 모를 1분기 애니 총정리를 해보겠고요. 지금 대충 모든 애니가 9에서 10화 정도까지 공개된 것 같은데 어떤 애니는 버리고 가야 할지 어떤 애니는 끝까지 봐야 할지 제 주관적인 감상을 기준으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장르별로 어떤 작품이 괜찮았는지 이번 분기 추천작은 뭘지까지 쭉 볼 건데 취향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참고로만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3, 4화까지 봤는데도 너무 취향이 아니어서 드랍한 작품들은 리스트에서 제외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영상 보시고 난 진짜 납득을 못하겠다, 나한텐 이 작품이 고트인데 그리고 이 애니는 도대체 왜 안 본 거냐 싶은 작품이 있다면 일단 진정하시고 댓글창에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리즈물부터 볼까요? 리제로 3기, 덧만추 5기, 나온랩 2기, 백여친 2기, 약속연자말 2기, 나행결 2기. 덧만추는 정확히는 작년 4분기 애니인데 방영 도중 이런저런 일이 좀 생겨서 계속 방영 연기가 됐잖아요. 한 달 만에 다음화 나오고 막 2주일에 하나씩 올라오고 드디어 마지막 화가 나와서 보게 되었는데 이 정도면 거의 1분기 애니지 않나 싶어서 리스트에 넣어봤습니다. 그래도 진득히 시간을 가지고 내줘서 그런지 매화 퀄리티는 또 괜찮더라고요. 언제 나오냐 욕하다가도 낙상 나오면 좋아서 에헤헤 거리게 되는 이번 분기 애증의 작품 고트 주긴 애매한 것 같고 1분기 애니가 아닌 것도 맞으니까 후보에선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사 현장말과 나의 행복한 결혼, 이 두 작품은 팬덤이 좀 있어서 리스트에 넣었는데 제가 즐겨보는 장르는 아니라 제외하겠고요. 나머지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리제로는 습격편 때 아쉬웠던 전투신에 대한 갈증을 꽉꽉 채워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지 싶은 감상이라면 나혼랩은 1기랑 그냥 아예 다른 애니던데요? 긴박감도 있고 1기 때처럼 막 루즈하게 스토리 늘리는 부분도 없는 데다가 애매하게 끊어서 긴 빠지게 하는 연출도 없고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주도 레이드도 슬슬 시작하는 단계라 더 작품에 몰입되더라고요. 백여친은 재밌고 웃기긴 한데 1기에 비해 좀 아쉽달까요? 레파토리가 비슷한 건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2기 때 합류하는 여친들의 취향 아님 이슈, 복후코, 운동계, 공주님계 뭔가 다 제 꼴림 레이더에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작화 퀄리티나 개그 포인트, 엣지치함은 1기보다 오히려 더 높아진 것 같지만 뉴걸들이 취향이 아니다라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물 고트는 나혼랩 2기 예상을 뛰어넘는 재미여서 더 손이 가고 높게 평가하게 되는 것 같아요. 1기 때 실망하고 돌아서셨던 분들 돌아오세요. 2기는 진짜 재밌습니다. 다음 판타지물 이번 분기 보고 있는 작품들인데요. 이 중 유일하게 제목이 짧은 리벨블라트. 제목이 짧은 이유는 연식이 좀 된 작품이거든요. 만화가 2004년에 처음 연재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품에 대한 깊은 감상평은 따로 영상 만들었으니까 오른쪽 위에 링크 타고 가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와, 처음부터 끝까지 울기만 하는 애니는 또 처음이다. 8화까지 봤는데 이쯤 놔줘야 할 것 같아요. 나머지 애니는 솔직히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래도 이 중 제일 재밌게 본 건 몰락예정의 귀족이지만 한가하니까 마법의 열중에 봤다. 주인공이 매화 달라지거든요. 습득한 스킬 개수가 달라지고 지휘가 달라지고 주변의 히로인들도 달라지고 매화 스펙타클합니다. 진노가 진짜 빨라. 개그가 베이스에 깔려있어서 가볍게 소비하기 좋은 애니인 것 같고요. 부르지 감정사는 그림체가 진짜 좋거든요. 묘하게 에치치 애니를 생각나게 하는 연출과 색감. 그런데 그 장점이 뒤로 갈수록 무너지는 게 계속 보이더라고요. 시원한 맛도 없고 스토리도 되게 평범한데 재밌게 촥촥 감기지 않아서 좀 애매했던 작품입니다. 그냥 히로인들만 머릿속에 세게 남았네요. A랭크 파티를 이탈하는 전체자들과 미공신부를 목표로 한다. 이건 킬링타임용으로 보기 좋아요. 근데 그냥 하렘물이라서 주인공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죽는 거고요. 주인공을 좋아한다? 그럼 포용해줍니다. 주인공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살아남는 먼치킨 하렘 애니이고요. 꽝스킬 나무열매 마스터는 초반 전기가 빨라서 되게 흥미롭게 보기 시작했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1인 1열매, 열매 하나만 먹고 스킬 하나만 받을 수 있는데 주인공만 특이 케이스로 열매를 무한정으로 먹을 수 있거든요. 와, 그러면 진짜 미친 듯이 강해지겠다 싶었는데 열매를 너무 천천히 먹더라고요. 뭔 사건이 터져야 먹어. 그래서 예상했던 뽕맛이 별로 안 느껴지는 좀 아쉬운 애니였네요. 그리고 S랭크 몬스터 베헤모스, 이건 NG. 하렘물 축에도 껴줄 수 없는 미소녀 동물원. 텟! 마지막으로 접수원 언니는 한낱 엑스트라일 것 같은 접수원 언니가 알고 보니 세계관 최강자? 라는 설정 때문에 제가 정말 기대하고 봤는데 판타지스러움, 먼치키스러움보다 일상적인 분위기와 로맨스 요소가 좀 더 짙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판타지물들을 살펴봤는데 이 중 고트를 꼭 뽑아야 한다면 몰락예정 귀족은 다들 한 번씩은 먹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세계물 1분기 이 세계물은 기대했던 작품은 다 별로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작품들은 예상외로 너무 재밌는 상상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대했던 게 셀러리맨, 언젠가 최강의 연금술사, 매직메이커 이렇게 세 작품이었는데 셀러리맨은 히로인들이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얘도 살짝 에치치 애니의 냄새가 난다 싶은 그림체라 계속 보게 되는데
주인공이 너무 별로야. 치트 스킬도 없고 무슨 회사 다닐 때 익힌 사회생활 스킬로 적국의 수장을 내 편으로 만든다 이러는데 그게 막 뇌지컬적이지 않아요. 까놓고 말해서 현실에서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교섭 스킬이 이 세계에서 먹힌다는 게 뭔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럴 바엔 그냥 치트 스킬 주고 마법으로 때려 부수는 게 더 짜릿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히로인들은 이쁜데 살짝 실망한 작품이고요. 언젠가 최강의 연금술사, 얜 연금술이랑 대장장이라는 직업적 로망을 충족시켜주는 스타트를 끊었음에도 갈수록 루즈해지는 전개. 혼자 작은 마을에서 뚱땅뚱땅 했을 때는 되게 몰입됐는데 큰 무대로 나가니까 갑자기 확 양산형스러워져서 후반부 갈수록 재미가 다소 하락한 애니입니다. 왜 갈수록 재미가 없냐 이건. 그리고 전혀 기대 안 했는데 재밌었던 건 아라포 남자의 이세계 통판. 개똥장이긴 한데 재밌긴 해요. 개 차반 전개에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다른 의미로 매화 챙겨보는 작품이고, 전데레드 이 세계에서 모험가 되다. 이건 진짜 기대 1도 안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파워레인저 같은 전대물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현대식으로 비튼 작품은 또 괜찮더라고요. 작년에 나온 것 중에는 전대대 실격이 있었고, 올해 나온 것 중에는 이 전대레드 이 세계가 있는데, 전대물 특유의 촌스러운 열혈캐와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이 세계 요소가 결합되니까 가볍게 보기 좋은 개그물로 승화되더라고요. 안 보신 분들 이 작품 진짜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건 젠슈 전수. 한국에 언제 들어오나 했는데 드디어 라프텔에 공개가 됐더라고요. 전수는 지브리 시절의 애니메이션부터 이 세계물이 판치는 현대 애니메이션까지 모든 애니메이션의 주제의식과 기법, 연출 등을 적절히 섞어서 색다른 맛을 보여주는 애니거든요. 그래서인지 어딘가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아재 개그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매화 긴장감을 안겨주고 각 화의 중후반부마다 중요한 사건을 배치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몰입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물 고트는 무조건 젠슈. 정말 안 본 사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사롭지 않은 캐릭터 디자인과 중간중간 나오는 아재스러운 개그 포인트가 이 작품을 접하시려는 분들께 큰 장벽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으로 영예물인데, 악영영의 전생 아저씨, 왕비교육에서 도망치고 싶은 나. 오른쪽 작품은 그냥 순정 만화 스타일이라서 제외하겠고요. 악영영의 전생 아저씨는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에겐 너무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이 악영영의 안에 52살의 아저씨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건데, 와, 아저씨 목소리 나올 때마다 못 보겠어. 주변 인물들이 그레이스를 점점 좋아하게 되는데 이게 아무리 개그라고 해도 이 어린 소년소녀들이 52살 아저씨를 마음에 품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재미를 느껴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서 이건 그냥 취향이 아닌 걸로. 그래서 영예물 고트 선정은 스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로맨스물. 이쪽은 제 전문 분야 밖이라 작품들만 소개해드릴게요. 반에서 가장 싫어하는 여자애와 결혼하게 되었다. 쿠로야와 메다카에게 내 귀여움이 통하지 않아. 오키나와에서 좋아하게 된 아이가 사투리가 심해서 너무 괴로워. 이 회사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니레몬소다. 어차피 사랑하고 만다. 위에 세 개는 남성양, 밑에 두 개는 여성양, 나머지 하나는 모두가 재밌게 즐길 만한 로맨스물인데, 반여친이랑 메다카는 볼만한 것 같은데 싶어서 쭉 봐봤는데 제 기준 둘 다 좀 유치한 것 같고요. 제일 괜찮다 싶었던 건 이 회사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더 어른의 연애를 그리고 있고, 로맨스도 로맨스지만 회사 생활의 모습을 주로 그리고 있다 보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공감할 만한 요소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애니 퀄리티가 막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1분기 로맨스물 중에 뭐 하나 추천해줘야 한다 하면 저는 이 작품 추천해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일상 배경의 애니를 모아봤는데요. 사카모토 데이즈, 메달리스트, 꽃은 피어난다, 수라와 같이, 일본에 어서오세요 FC, 리트 쿠노이치와 어쩌다가 동거 시작했습니다, 아메쿠 타카오의 추리카르테. 제 취향은 아니지만 이 작품 진짜 괜찮아요 라는 댓글이 좀 올라오는 애니가 꽃은 피어난다와 일본에 어서오세요 FC. 참고로 꽃은 피어난다 제작사가 무직전생 제작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퀄리티가 좋고 연출적으로 봤을 때 왜 이 작품을 높게 사는 건지도 알겠는데, 개인적으로 학원물을 선호하지 않고 백합 요소가 좀 보여서 제 취향은 아니었고요. 일본에 어서오세요 FC는 00년대에 유행했던 하늘에서 미소녀가 떨어졌어요 물인 것 같아요. 이 세계는 블러프고 그냥 로맨스물. 얘랑 니트 쿠노이치랑 그냥 똑같은데 둘 다 남자 주인공이 귀여운 여자애 먹여 살리는 애니입니다. 그래도 FC는 이 세계에서 전투라도 하지, 쿠노이치 얘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피규어 사달라고 하고 애니 보고 게임하고, 진짜 아메쿠 타카오는 애니화되면서 좀 유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작가분이 의사셔서 분명 과학적 사실에 입각한 추리물일 텐데 억지 같고 유치하게 느껴집니다. 스킵이 좀 많이 되다 보니 급전개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제작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던 건지 몇 번의 결방 끝에 마지막 에피소드는 다음 분기가 시작하는 4월에나 나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남은 게 이제 사카모토 데이즈와 메달리스트죠. 사카모토 데이즈는 초중반부는 좀 별로였거든요. 캐릭터들이 매력이 없는 건 아닌데 뭔가 촥촥 감기지 않고 은혼에서 19드립을 빼고 캐릭터성을 반토막 낸 버전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중반부부터 다른 조직
캐릭터들 나오고 세계관이 확장되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몰입되더라고요. 얘 누구지? 얘는 되게 매력적인데? 그러면 지금 뒷세계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런 궁금증도 막 생기고 갈수록 재밌어지는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아쉬운 점을 뽑자면 전투씬이 좀 덜 시원하다? 2% 부족한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특히나 총격전 부분에서 이거 좀 이상한데? 총을 이렇게 쏘나? 싶은 부분이 좀 보여요. 그래도 회차가 지나갈수록 재미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메달리스트는 그냥 예술작품 보는 느낌이에요. 스케이팅 씬 나올 때마다 입이 저절로 벌어지고요. 진짜 신경 많이 썼다는 게 여실히 느껴집니다. 스포츠물에서 우리가 느끼고 싶은 좌절, 그걸 이겨나가는 과정, 그리고 승리를 거머쥐는 모습까지 촘촘한 스토리라인과 감정선을 차분히 그려내주고 있고요. 등장인물이 대부분 초딩이라 얼굴이 좀 큰 것 빼고는 만족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등장인물이 다 초딩이라 그렇게 막 손이 가진 않더라고요. 이 중에서 고트장을 뽑자면 사카모토 데이즈와 메달리스트 중에 좀 고민이긴 한데 메달리스트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번 분기 이건 도대체 뭔가 싶은 애니 모멘타리 릴리. 진짜 이건 뭔가요? 잘 팔릴 만한 요소를 꽉꽉 눌러 담아봤는데 잡탕이 된 느낌이에요. 마라맛 피스타치오가 가미된 요아정 괄호 열고 벌집꿀 추가 괄호 닫고 같은 느낌이랄까요? 와 진짜 혼돈의 도가니 그 자체.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 싶어서 매주 챙겨보고는 있는데 뭔 애니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늘은 1분기 애니 중간 점검을 해보았는데 추천작만 뽑아보자면 나 혼랩 2기 1기 때 드랍하신 분들이여 돌아와라. 성진우가 제주도와 함께왔다. 몰랑예적인 귀족이지만 한가하니까 마법이 열중해봤다. 진도가 너무 빨라서 혼미하긴 한데 재밌으니까 이건 한번 먹어보자. 아라포 남자의 이세계 통판 너도 똥 좀 먹어봐라. 전달헤드 이세계에서 무언가되다. 의외의 조합에서 극상을 맛볼 것이다. 모멘타리 릴리 의외의 조합에서 혼돈을 맛볼 것이다. 전수 이게 진짜 애니지. 사카모토 데이즈 넷플릭스 오리지널이고 일반인들도 많이 먹으니까 한번 봐보자. 메달리스트 머리 큰 것만 견딜 수 있다면 감동을 느낄 것이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두고 보니까 1분기 진짜 볼 게 없네. 이렇게 1분기를 마무리 지어봤는데 여러분들의 최애니는 무엇인지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이번 달 말씀에 제 재미 척도를 기준으로 매겨보는 1분기 애니 티어리스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녹음 다 해놓고 보니까 매직메이커 얘기를 안 했네. 얘는 재미없습니다 그냥.